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날이죠. 예, 이제 거의 7주간의 이제 긴 여정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금방 이제 후딱 두 달이 흘러버렸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마지막 주 오니까 이게 상세한 양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충 이제 이 정도 양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모든 과목이. 그래서 이게 그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양 때문에 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요번 주 하고 나면은 이제 일주일 쉬죠. 예, 일주일 동안은 이제 충분히 즐기세요. 뭐 일주일 동안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하겠다는 둥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휴일을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피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 뭐 크리스마스인데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제 정상 수업 하잖아요. 네, 오세요. 예, 그래서 뭐 특히 뭐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안 오시고 그러면은 그 수업하는 분들도 안 오실 거면 아예 아무도 안 오셔야 돼. 그렇죠?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셔야지.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뭐부터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이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조금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뭐 항상 늘 했듯이 계산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일단 먼저 양도가액에서 출발을 해서 자, 그다음에 우리 필요 이제 경비를 차감을 하는데 우리 필요 경비 이제 뭐 빼줬었죠? 취득가액하고 그래서 취득가액 자 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본적 지출이 뭐예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출한 비용은 맞긴 맞으나 그냥 현상 유지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내용 연수가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팔았을 때 지출했던 이제 양도 비용 이제 이렇게 취자양이라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빼고 나면은 요게 이제 양도 차익입니다. 자, 양도 차익. 자, 그럼 필요 경비가 만약에 더 크다 그런 경우에 양도 차 손 그렇죠. 이득 나면 차익, 손실 나면 양도차 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빼는 게 뭐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라고 하는 걸 차감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빼고 나야만 진정한 양도를 통해서 얻은 순이익이다라고 해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도소득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소득금액이 나왔으니까 소득공제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양도소득공제가 아니라 이름이 그렇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렇죠?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적으로 빼주는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여기까지 빼야만 이제 과세표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이런 거 산출세액입니다. 정말 이 글씨를 어떻게 좋을까요? 이거 산출세액이 될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판서를 잘하시는 분이 김희상 교수님이 잘하시죠. 뭐 이렇게 까지 그 정도요? 예. 예? 이영모 교수님 요즘 PPT 하지 않으세요? 예, PPT 하는데 그분이 글씨가 진짜 거의 프린트한 것처럼 진짜 이영모 교수님 최고죠, 그죠? 그렇죠. 김민석 교수님은 글씨 잘 못 쓰시죠? 그죠? 제가 더 못 써요, 김민석 교수님 못 써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뭐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저도 이제 잘 쓰려고 잘 쓰는데 이게 좀 핑계일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칠판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칠판 상태가 좋은 학원이 종무학원이 좋아요. 거기는 드로잉을 하면은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좀 낮고 여기 조금 뻑뻑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핑계죠 뭐.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요 양도 차익 그냥 일반적인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뭐 실실실 매감기 매감한기 이게 아니라 조금 독특한 5가지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2가지가 있었고 당신들끼리 주고받은 금액을 나는 인정 못하겠소라고 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었고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한 쿠션 건너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5가지.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자, 우리 이제 고가주택이라든지 자, 고가 입주권인데 고가 입주권에 대한 거는 오늘 이따가 이제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 경우에는 미안하다.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고 싶었다. 자, 그런데 자, 뭐가 양도가액이 얼마가 넘는 경우에요? 12억이 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과세가 돼야 마땅하지만은 양도가액이 12억이 넘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겠는데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얼마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자, 만약에 양도가액이 15억이에요.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자,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이 자, 얼마인가 봤더니 옛날에 10억 주고 샀대요. 10억 원. 기타 필요 경비 이제 지출한 게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되면 양도 차익은 5억 원이 되는데 이 5억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논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전체 15억인데 요 12억 원까지는 이만큼은 비과세 해줄 거야. 나는 요만큼에 대해서만 과세할 거야.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12억 중에서 3억이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5분의 1만. 그래서 양도가액 자체도 3억에 대해서만, 즉 5분의 1만 과세하니까 아니 너도 그럼 얼마만? 5분의 1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그럼 얼마가 돼요? 1억 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땐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겁니다.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정말 시험 보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괴롭힐 겁니다. 아마 부담부 증여. 그래서 아예 초창기 때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전 솔직히 제가 세법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초창기 때 차라리 세법을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편해요. 근데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때 가면 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예. 자, 이제 A가 요렇게 이제 B한테 토지 같은 거를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미안하다. 이 당시에 땅은 5억 정도가 되는데 미안하게 여기에 채무가 3억 원 정도 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일단 내비두도록 하죠. 지금 이제 얘가 문제니까. A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할게요. 자, 무슨 세를 내야 돼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양도세 내면 저 계산 산식대로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거 옛날에 얼마 주고 샀냐면 1억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나머지 경비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가 돼요? 양도가액 5억이요? 3억. 요거 똑같아요. 요거 3억이 됩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억짜리 땅을 아들에게 주는데 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요 빚 3억도 네가 가져가라. 그럼 아들한테 3억 받아다가 갚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부동산 넘기면서 돈 받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3억까지는 없고 내가 1억 5천만 인수받으면 안 될까요? 이거 된다 그랬죠.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가 돼요?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뭐 설정돼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넘길 금액이 얼마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문제 얘입니다. 자, 취득가액은 1억이에요? 아니면 1억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1억에다가 얼마 곱해야 된다? 그렇죠. 요거 재산가액 5억분에 실질적으로 넘긴 금액 3억이에요. 그럼 아들이 만약에 3억을 전부 다 인수한 게 아니라 1억 5천만 인수했다. 그럼 요게 얼마로 바뀌겠어요? 1억 5천이 바뀌겠죠. 5억 중에 1억 5천. 요 퍼센테이지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0.6. 자,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된다? 2.4억 원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요 비율 전체 12억 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고, 요것도 증여재산가액 중에서 실제로 인수된 부채가액이 중요하고, 요 두 가지 이제 일부에 대해서 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려면은 자, 무조건 누구와의 거래를 통해야 돼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경우에는 당신들이 주고받은 가액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고 자, 무조건 시가대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시가대로 과세합니다. 그럼 얼마나 도대체 거래 가격이 부당해야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얼마가 넘어야 돼요? 3억 원이 넘는다든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가 넘는 경우에는 뭐대로 가겠다? 시가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어느 정도의 취득을 해서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그게 그 정도는 세금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들어올 줄 알았더니 싸게 팔았네? 요거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자, 똑같이 내가 파는 건 제대로 팔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한테 비싸게 사줬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 차익이 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는 반드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똑같아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중에 일부입니다. 자, 하지만 얘는 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얘는 뭐냐면 거래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A가 B에게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냈을 거예요. 자, 그리고 B는 C에게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를 납부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속하고, 자, 그리고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자, 5년 내에 만약에 이걸 팔았다라고 하면은 과세관청에서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때 증여세하고 이때 양도세하고 두 개 합친 금액하고, 직접적으로 만약에 A가 C에게 양도했을 때 그냥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크다면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굳이. 이거 크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덮어둬요. 그죠? 예. 자,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누구로 바뀌어요? 졸지 A로 바뀝니다. 그래서 B한테 증여하고 요 양도한 거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 아예 이거를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아예 납세 의무자가 아예 A가 얼마에 취득을 해서 이번에 이제 양도했다 이제 요걸로 바뀌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취득가액이나 취득 시기도 당연히 이제 A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이제 증여세 낸 건 어떻게 해요? 증여세. 그렇죠. 안 냈으면은 아예 그냥 부가 취소하고 혹시라도 냈으면은 요거를 이제 반환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자 그럼 B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있었죠. 자, 따라서 이제 연대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연대합세 의무는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직계 좀비 속이라든지 자 만약에 이제 배우자인 경우에요. 그러면 얘는 다섯 번째는 이름 자체를 2월 과세라고 말을 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때 자, 납세 의무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그대로 그냥 B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에 뭐만 바뀌는 거예요? 취득 가액이나 취득 시기를 A를 기준으로 하는 건 이제 그것만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니 똑같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다르죠. 자,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냈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때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거지 절대로 세액공제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연대납세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특이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났던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얘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양도 차익을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 약간 좀 특례 사항들이 있었고 자, 세 번째 나왔던 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모든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자, 누구만 해줘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해주고 자, 그리고 또 뭐? 입주권. 그렇죠. 자, 입주권에 대해서 해줍니다. 이때 말하는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승계조합원을 말하는 거예요?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그냥 내가 입주권으로 취득했다가 입주권으로 팔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얼마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자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얼만큼 해줍니까? 보유기간 곱하기.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곱하기 2%예요. 자, 한도가 몇 프로? 30%를 이제 한도로 합니다. 하지만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 자 네가 만약에 고가주택이었다. 요러면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최대 80%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요건 자체가 3년 이상 당연히 이제 보유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2년 이상 뭐까지 해야 돼요?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있고 자 그리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있습니다. 얘는 곱하기 몇 프로예요? 4%씩. 그렇죠. 곱하기 4%씩. 얼마를 한도로? 40%를 한도로 이제 두 개 같이 되기 때문에 자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80%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래 일반적인 경우, 한도에 걸리는 경우, 거주 기간을 안 채운 경우, 보유 기간을 안 채운 경우 아마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건 좀 따로 안 할게요. 이거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얘는 미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국외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요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그리고 빼고 나면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을 했었고, 자, 그리고 기본 공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는 자,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얘는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만 해주지만은 얘는 그냥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전부 다 해줍니다. 자산별로 해줍니까? 근데 소득별로 해줍니까? 소득별로. 그렇죠. 소득 별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내가 토지를 팔고 가을에 건물을 팔았으면 각각 250을 해주는 게 아니라 1년에 그냥 1그룹 전체에서 250, 주식 전체에서 250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얘는 이제 3년 이상 보유해야만 해줬어요. 얘는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보유기간이랑 관계없습니다. 보유기간이랑 관계없어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250만 원만큼은 해줍니다. 자, 얘는 얼마를 해주나? 자, 얘는 1년에 자 250만 원만큼 한도로 해줍니다. 얘는 보유기간 곱하기 2% 해주지만 자, 네 번째. 자, 요거는 미등기 돼요, 안 돼요?
예, 미등기는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하지만 국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됩니까? 얘는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보호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하고 비교해서 보시라.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과세 표준까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세율. 자, 세율 보시게 되면 물론 2그룹, 3그룹, 4그룹 세율도 있긴 있는데 그건 별로 우리가 지금 신경 쓸 바가 아니고 1그룹에 대한 세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율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 먼저 부동산 등이에요. 부동산 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이제 주택이라든지, 자, 주택하고,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세율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분양권에 대한 세율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세율이에요. 자, 먼저 부동산 등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나 그냥 상가 건물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미등기 몇 프로죠? 70%, 미등기 70%. 1년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자,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몇 프로? 50%예요. 50%. 1년은 넘었지만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어요. 몇 프로? 40%. 지금 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 정도는 근데 외우셨죠? 취득세 세율 이런 건 좀 힘든데 이상 양도세 세율은 되게 잘 외우세요. 이상하게. 이상한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이 많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세율은 몇 프로예요? 기본 세율은 6에서 45%. 자, 비사업용 토지라고 있었습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 얘는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플러스 얼마? 10% 20%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10%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인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 10%. 비사업용 토지가 뭡니까? 비사업용 토지. 개인이 쓰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지목대로 안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목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고 대지인데 건물이 없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동네에 안 살면 비사업용 토지로 봐요. 임야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충청도 어디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다. 그거 팔면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 동네 살아야 돼요. 그 동네 살든지 인접된 시군구에 살든지 직선거리 몇 킬로? 30km 그렇죠. 그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럽니다. 자, 요건 됐고 간단해요. 자, 주택이랑 입주권입니다. 자, 미등기 몇 프로? 70% 똑같아요. 자, 1년 미만 보유. 근데 얘가 70이죠. 자, 2년 미만 보유? 60%. 자, 얘도 기본 세율은 6에서 그냥 45%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가 좀 달랐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내가 2주택자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그때 내가 3주택 이상인자다. 자, 그러면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얼마예요, 얘는? 20%. 자, 얘는 플러스 얼마? 30%가 될 겁니다. 와, 그럼 이거 대박 아닙니까? 26%에서 65%가 되는 거고, 자, 얘는요, 이제 36에서 75%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자, 그리고 분양권입니다. 자, 분양권은 미등기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은 미등기 없어요. 왜요? 왜 없죠? 아직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렇죠? 자, 1년 미만 보유했어요. 1년 미만 보유했습니다. 자, 이러면 70%. 자, 그리고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만 되게 되면 자, 무조건 60%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유, 뭐 세율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미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좀 주의하시라고 했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뭐를 파는 거다. 오히려 주택. 자, 입주권 팔면 아닙니다. 오로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네가 몇 주택자니?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됐죠? 이거 할까요? 한번 해보죠 뭐. 자, 첫 시간은 그냥 이거 다 한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밖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팔았어요. 적용되는 세율은 뭐다? 요거죠, 요거. 맞죠? 어떤 분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개 있어야만 이걸 적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니? 그 당시에 우리 세대의 집이 몇 개냐? 1개. 그다음에 얘. 포함되는 거죠. 전국 그렇죠? 자, 얘를 팔았어요. 중과해요, 안 해요? 요 중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만약에 이렇게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요거 팔면 중과 안 하는 건 맞아요. 이 안에 몇 개가 있든 관계 없습니다. 자, 얘를 팔았습니다. 자, 나는 2주택입니까? 3주택입니까? 이때 3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주택은 2개지만 분양권과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뭐에 포함해요? 주택수에는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입주권 팔았어요. 중과해요, 안 해요? 중과 안 한다라고 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야만 이쪽으로 가는 거지. 입주권 팔면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이거 적용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은 70이나 60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은 중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중과. 자, 세금을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산출세액을 높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출세액을 높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세율이 세야죠. 세율 세야 돼요. 또는 기본 공제를 안 해주게 되면 과세 표준이 올라갈 겁니다. 자,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주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라고 하는 건데, 자, 세율은 몇 프로로 하는지,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 공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세 가지였어요. 자, 먼저 우리 미등기 보겠습니다. 자, 미등기 세율은 했다시피 70%,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 공제 돼요? 안 되죠. 자, 기본 공제. 네,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비사업용 토지. 네, 비사업용 토지예요. 자,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이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좀 전에 했듯이 자 플러스 10% 내지는 플러스 20%가 될 거예요. 장특공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기본 공제. 된다, 그죠? 개정의 움직임이 있긴 있지만은 개정되긴 조금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는데, 자, 그 당시에 내가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은 그냥 기본 세율에다가 지금 설명했듯이 20%도 하고 기본 세율에다가 30%도 하고라고 하는 건 맞지만, 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여기 안 되죠. 이게 좀 커요. 자, 기본 공제는요?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지간하면 안 해주는데 그래 그 와중에도 누가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된다라고 하는 것과 기본 공제 어차피 얼마가 안 되니까 왜 어지간하면 해줍니다. 근데 그 와중에 누군 안 해줘요? 미등기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했던 주제는 뭐였냐면 국외부동산에 대한 거였어요. 국외부동산. 그래서 국외부동산은 자, 내가 이제 거주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까지 과세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과세하면 조금 마음이 그렇잖아라고 하는 거죠. 거주자 중에서도 자, 국내 몇 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자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때 과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외국에는 무슨 제도가 없어요? 등기 제도가 없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합니다. 자, 등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자 우리 이제 미등기에 대한 제재 사항들이 있어요. 미등기에 대한 제재. 자, 제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차피 등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미등기라고 해서 뭐 기본 공제 안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은 없다. 세율 70% 이런 거 없어요. 자,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 6에서 45%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본 공제는 된다 안 된다? 기본 공제는 무조건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것과 자 네 번째는 자 국제적으로 자 우리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는 제도가 있었죠. 우리 이중과세 조정을 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세액 공제하는 방식이 그렇죠.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하고 자 그리고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하는 방법. 자, 둘 중에 뭐 할 수 있다?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비과세에 대한 거였어요. 비과세.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뭐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죠? 비과세입니다. 자, 우리 비과세라고 하는 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파산 선고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요거 과세 안 한다라고 했어요. 왜? 불쌍해서 진짜로 불쌍해서. 두 번째는 자 우리 이제 경계 조정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 내 땅이 옛날엔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이었던 거예요. 자, 요만큼 넘어가 조정되면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 땅 판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농지의 교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 때 이렇게 들었잖아요. 도로에 붙어 있는 A라는 영감님의 이제 전이 하나가 있었고 저 멀리 가시게 되면 이따시만 하긴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B영감님의 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바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비슷해야 돼요. 면적의 차이입니까? 가액의 차이입니까? 절대로 가액이라고 했어요. 가액. 자, 요게 만약에 한 8천만 원짜리였고 얘가 한 1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면적은 엄청 차이가 나지만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액 차이가 큰 편의 몇 분의 1 우리 4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요거 좀 잘 보시고 물론 사유 자체가 국가 등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법률에 의해서 바꿔야 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데 바꾼 다음에는 몇 년 이상 농사져야 돼요?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봤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양도일 현재입니다. 언제나 이거 기준되는 거는 양도일 현재예요. 양도일 현재. 자, 1세대가 자, 1주택을 자,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그렇죠? 자, 2년 이상 이제 보유를 해야 되고, 자, 혹시라도 만약에 취득 당시에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2년 이상 뭐까지 해야 돼요? 거주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 1세대라고 하는 건 이제 안 쓸게요. 자,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괜찮은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있었죠? 나이가 30세가 넘는다. 자, 두 번째는요. 옛날에 배우자가 있었는데 사망이나 이혼을 했다. 또 세 번째는요. 일정한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그 경우였어요. 그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뭘 좀 주의해 보시라고 우리 이혼 같은 거 좀 주의해 보시라고 했죠. 법률상으로 이혼을 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 세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주택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자, 1주택은 당연히 이제 우리 사실상 용도라고 해요.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음식점 같은 걸로 쓰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반대로 오피스텔이라더라도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요. 그건 주택이 되니까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의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부속 토지. 지방세에서는 무조건 10배였잖아요. 자, 얘는 몇 배? 3배? 5배, 10배요. 3배, 5배, 10배.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수도권 내에 있는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는 3배, 그 아닌 경우에는 5배. 도시지역 바뀌다 이런 경우에는 10배까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겸용주택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구분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뭘로 넘기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로 넘기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잘라서 하면 안 됩니다. 자, 겸용주택은 어떻게 했죠, 우리? 주거용이 주거용보다 조금이라도 크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전체를 주택으로 봤었습니다. 전체를 주택으로 봤어요. 자, 하지만 같거나 적다 이런 경우에는요. 주택만 주택으로 봤었죠. 오케이. 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비과세를 해주는 것들도 있더라. 요 네 가지가 나왔었어요. 자, 이거 안 따지고 비과세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 된 경우예요? 우리 수용된 경우. 자, 두 번째는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자, 이 건설 임대주택. 내가 LH 임대아파트에 한 5년 동안 살고 있다가 특별 분양받은 겁니다. 1년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 보유한 게 2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몇 년이 넘어가면 5년 그렇죠. 5년이 넘어가게 되면 요거는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해외 이주입니다.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 1년 이상 만약에 주재원 같은 걸 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러면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때 비과세 해주고. 자, 네 번째는요. 자, 1년 이상 거주한 집인데 내가 부득이한 경우로 자, 다른 시라든지 다른 군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옮기는 경우에요.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가지고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근데 취득 당시라고 하는 거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계약금을 지급한 기준이죠. 내가 계약금 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샀다. 그런 경우에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살아야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보유 기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취득일부터 당연히 요거는 취득일부터 자,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다주택자인 경우에 그게 아니라고 했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뭐 못하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일시적인 2주택 등에 대해서 한번 조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덥네요. 땀이 막 또 우르르 흐르고 있어요. 또 그냥. 예, 안 더우세요? 파카 입고 이렇게 그래요? 저만 이렇게 또 더운가 또?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부스터샷 어떻게 맞으셨어요, 다들? 3차? 맞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좀 그래요. 저는 이제 1차 때는 1차 때는 그냥 팔만 뻐근하고 괜찮다가 2차 때 맞았을 때 항상 맞을 때 저는 목요일 날 맞았거든요. 오늘.
2차 맞고 나서 저녁 수업을 하는데 막 미식거리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막 이게. 근데 그렇다고 또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엔 3차 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맞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을 때, 예, 그때 맞기로 했죠. 그래서 아유, 근데 이게 참 하루빨리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언젠가 기억도 이제 안 납니다, 이제는요. 예, 그래요? 아, 큰일 났네. 처음에 마스크 쓰고 했을 때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숨 막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가 이것도 좀 적응이 되는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하여튼 그런데 하루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업을 할 때 계속 마스크 쓰고 하고 마스크를 쓰고 받으셨잖아요. 나중에 벗은 모습을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내가 생각했던 얼굴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제 얼굴은 사진 붙어 있으니까 보잖아요. 근데 수강생들도 이렇게 보다가 가끔 물 마시려고 이렇게 내리는데 저분이 저렇게 생겼었나 원래?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서로 그러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어머, 언니 이렇게 생겼었어? 그죠. 자, 됐죠?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였어요. 양도일 현재 우리 집을 팔았는데 이 집은 우리 집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등등 그러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 뭐냐면 집이 2개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부득이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일 많은 게 여기 5가지 써드리겠지만 1번, 2번, 3번까지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4번, 5번을 시험 문제 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개를 내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많은 거는 일시적인 2주택이에요.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내가 집을 2개 보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2개인 경우에는 이때는 그래도 하나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취지 자체가 뭐냐면은 원활한 이사를 위해서 그래요. 원활한 이사. 자, 요거는 내가 원래 A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종전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었고 더 이상 이제 뭐 집을 뭐 늘린다든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만약에 이사를 가려고 마음 먹으면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합니까? 새 집을 구해놓고 팝니까? 구해놓고 팔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2주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B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 얘는 신규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집에 살고 있다가 이 집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 해주는 취지 자체가 원활하게 이사를 위한 거지 투기를 목적이 아니죠. 너 집이 하나 있는데 새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종전주택을 내가 3월 달에 샀대요. 오케이. 근데 7월 달에 갑자기 이사를 가겠대. 이거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통통통 옮겨가면서 이거는 투기 목적이지.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최소한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은 경과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가끔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실무 때. 이거 일시적 2주택? 이거 하고 나 이거 팔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요건 1년이 경과해서 사야 됩니다. 경과해서. 요거 좀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는 자, 뭘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A주택을 양도로 해야만 비과세지 절대로 B주택을 팔게 되면 과세입니다. 이건요. 종전주택 파는 거예요. 자,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오케이. 자, 이거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자, 원래 집이 있었어요. 이거 산 날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나서 1년 경과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양도가액이 얼마가 안 돼야 돼요? 12억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12억은 안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자, 이거 취지가 뭐다? 이거 없는 걸로 보겠다. 없는 걸로. 일시적으로 잠깐 2주택이 됐지만 요거 팔 당시에 이거 없는 걸로 와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저기 선생님. 하시니까 얘는 2019년도 6월 3일 날 취득을 했어요, 옛날에. 오케이. 1년 지나서 사야 된다라고 했지. 자, 2020년 6월 30날 취득했어. 1년 넘었죠? 오케이. 바로 팔아야 되는데 그래? 나 그럼 2020년도 11월 26일 날 팔았어요. 뭐 한 5개월밖에 안 되니까 3년 내에는 이제 여유 있게 되는 거죠. 양도가액도 10억이래요. 오케이. 자, 비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뚫어지게 보시고 일단 자, 잘 보세요. 자, 5, 4 안 된다? 왜? 3년 되잖아요. 자, 비과세가 됩니다. 고수 됩니다. 비과세 안 됩니다. 자, 왜 안 됩니까, 면장님? 왜 안 되나? 하여튼 왜 안 됩니까? 왜? 기간이. 미도래? 19년 6월 3일.
이게 2년 되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작년인가 한번 모의고사를 봤더니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거 취지가 뭐라고요? 이거를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 없는 걸로. 그러니까 이 요건에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이때부터 이때까지 2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맞네? 그래. 1년이 지나서 샀지. 오케이. 야, 3년이 뭐야? 5개월 만에 팔았는데. 아, 이거 비과세입니다. 라고 알고 보니까 얘가 2년이 안 돼요. 아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없는 걸로 보는 건 없는 걸로 보는 건데 최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겠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이거는.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지우지 말자. 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것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어요. 이러면 3년 내가 아니라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요거는요, 중간에 약간 좀 이렇게 개정사항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엔 이런 거 없이 그냥 3년으로만 있다가 갑자기 조정에서 조정으로 옮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으로 줄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집이 하나 있고 요즘 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 집이 산다 그러면 1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되고 반드시 이 집에 뭐까지 해야 되냐면 전입까지 해야 돼요. 전입까지. 정말 실질적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 대비해서만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요건데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또 가끔 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일단 숫자가 많잖아요. 1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3년 내 팔아야 되는데 양쪽 다 조정인 경우에는 1년 내 팔아야 됩니다. 자, 주의할 점. 얘는 서울에 있었어요. 난 충청도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몇 년 내? 1년이 아니라. 그냥 3년이에요. 예. 나는 원래 제주도에 있었어요. 근데 서울로 이사 오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요. 3년이에요. 양쪽 다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만 1년을 말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걸 적용해서 3년 내만 양도하시면 되고 굳이 전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됐죠.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걸 볼게요. 아까 우리가 없었다. 요건 지나갔구나. 아까 우리 2년 보유, 2년 이상 거주할 때 조금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우리 이제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수용되는 경우, 뭐 5년 이상 되는 경우, 출구일로부터 2년 내 다른 시그널 이게 있었는데 그럼 얘도 3년이나 1년 내 안 팔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유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수업 목적상으로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는 게 중요하고 요게 훨씬 중요해요. 요게 5년, 2년 내 그다음에 1년 이상 거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요. 원래 내가 수도권 내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인 이주택이 된 경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참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엄청 많이 이전을 했죠. 서울에 있다가 무슨 한전도 옮기고 또 뭡니까 국민연금공단도 옮기고 건강보험공단도 옮겼어요. 내가 멀쩡히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전주로 발령나고 원주로 발령나고 이랬거든요. 그때 그러면 거기에 또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2주택이 된 경우예요. 서울에 있다가 전주로 발령나는 바람에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3년이 아니라 5년 내만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특례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좀 덜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원래 수도권 내에 살고 있다가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부득이한 경우예요. 자, 부득이한 경우로서 수도권 밖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이때부터 3년 내에만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긴 해. 좀 덜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사례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내가 서울에 이렇게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자, 근데 내가 암이 걸린 겁니다. 암. 그래서 자, 질병 치료에 뭐가 좋을까? 자연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리산에다가 단독주택을 이렇게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루 이사를 와서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집에 살기로 한 겁니다. 왜? 그냥 7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 동네 사람이 다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미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요거 3년 내는 못 팔잖아요. 일시적인 이주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내만 팔게 되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요거보다는 이 요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1년이 경과해서 사야 되고 3년 내 팔아야 되고 조정인 경우에는 1년 내 팔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이주택이 된 경우예요. 상속. 5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두 번째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이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을 뭐 더 이상 뭐 사고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요거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팔 생각이었는데 나는 정말로 받기 싫은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은 거예요. 너무 싫겠죠? 너무 싫을 거예요? 아니면 좋을 거예요? 뭐 좋겠죠. 어쨌든 간에 아버지면 물려주시고 그래. 그래 이제 이주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를 팔아야 비과세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2개인 경우에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원래 집을 갖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는데 A를 팔아야 비과세일까? B를 팔아야 비과세일까? 이거예요. 자, A를 팔아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아니다. 나 B는 부득이하게 받은 거니까 B 팔아야 비과세인 것 같다. B? B? 오케이. A입니다. A. 자, 취지가 뭐라고 했어요? 없는 걸로 보겠다. 없는 걸로. 얘도 뭐였어요? 이사 갈 집 없는 걸로 봐서 종전집 팔았을 때 비과세 해주듯이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없는 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속 개시일 당시에 동일 세대원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어차피 1세대 2주택인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물려받은 경우에 네가 이거는 증여받은 게 아니라 상속이니까 이거 없는 걸로 봐주겠다는 취지지 원래부터 2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원래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한다. 빨리 내가 나오든 아버지가 나오든 빨리 세대 분리해야죠. 진짜. 진짜로요. 그래 돼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 팔면은 중고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얘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A를 파는 게 아니라 B를 팔았어요. 이러면 2주택이잖아요.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팔았는데 2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중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중고해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팔아도 비과세는 안 되지만 중고까지는 않아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팔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얘는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얘는 어차피 내가 부득이하게 받은 거다 보니까 상속 개시 당시에 별도 세대원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으면 그냥 이건 나중에 팔아도 얘 없는 걸로 봐서 요거 2년 이상 보유만 하게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B를 파는 게 아니라 뭘 팔아? A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상속 개시 당시에 반드시 별도 세대원이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 동거봉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동거봉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혼인으로 인해서 자, 2주택이 된 경우예요. 자, 나는 원래 이렇게 이제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B주택을 자,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어요. 나는 원래 집이 하나 있었고 결혼 전에도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아가씨도 아이고 너무나 고맙게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울까, 그죠? 여자분이 얘기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돼서 집 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우리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때는 혼인하게 되면은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 내가 원래 집이 하나 있었고 딱 혼인하는 순간 집을 B를 갖고 와서 2주택이 되면은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로 봐요.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 1세대, 집사람 1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팔아도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요건만 갖춘다라고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파는 거 아무거나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얘는 반드시 A를 팔아야 비과세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걸 팔아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혼인하느라부터 5년간은 그냥 같이 살고 있어도 각각 1세대니까 그냥 뭘 팔아도 그냥 각자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남은 하나도 요건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같이 살재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집이 있고 나 집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 합치게 되면 2주택이라서 안 돼. 부득이하게 내가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실 것 같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것도 몇 년? 10년. 얘는 세상에 10년간이에요. 자, 10년간 각각 1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동거봉양은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에요. 우리 60세 이상이면 60세들도 봉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봉양을 하고 보신 분들이 아직 많을 건데. 그잖아요? 예, 62, 3세대이신 분이 80대 저기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죠. 저희 할아버지가 95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거의 70이 다 되도록 약간 이제 그 시아버님을 모시고 산 좀 약간 그렇죠. 죄송하죠. 어쨌든 간에.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둘 중에 한 분만 60만 넘으면 돼요.
아버지는 65세인데 어머니가 58세였다.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뭐가 많이 나오냐면 10년, 5년 이런 숫자 많이 나오죠. 그럼 몇 살 이상? 60세 이상 이거 많이 나오고 또 요것도 1년이 경과돼서 3년 내, 1년 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시험 문제는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많이 나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2개인 경우에 비과세 해주는 것들, 이사를 위해서 잠깐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없는 걸로 보는 요건, 나는 집이 원래 하나밖에 필요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상속받는 바람에 2개가 됐을 때 원래 집 팔면 비과세 해주는 것들, 동거봉용이나 혼인을 통해서 갑자기 1세대 2주택이 됐을 경우에도 각각 5년간 각각 10년간은 별도 세대로 봐서 먼저 양도한 거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특례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좀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시험 문제에서 잘 안 건드려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냥 내가 원래 일반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자, 갑자기 내가 가정용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린이집 말고, 자, 요거 농어촌 주택 먼저, 네, 농어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자, 아니면은 문화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딱 봐도 뭐를 팔아야 비과세 해주겠어요?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것들은 뭐한 걸로?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농어촌에 있는 이거 근데 요건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요 요건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이 내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없는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섯 번째는요. 요거는 참 제가 출제위원이면은 굉장히 내고 싶기는 한데 너무 요건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자, 먼저 2년 이상 거주인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에요. 자, 이거 하고, 자,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집과 가정용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를 팔아서 비과세 해주는 건데 이 요건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요. 이 요건도 어마무시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요 두 가지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나중에 중개하실 때 요건이 걸리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2년 이상 거주하고 장기 임대주택이나 2년 이상 거주한 집과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 팔면 비과세가 돼주는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냥 그거기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나중에 요건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모든 걸 외우고 있지 못하거든요. 자, 요렇게 5가지예요. 5가지인데 요거보다는 1, 2, 3, 요 세 번째까지 좀 잘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게 552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는 건데 요 표까지만 잠깐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시적 등 나오죠. 내용.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근데 옆쪽에 오른쪽에 비과세 특례 대상 및 조건 좀 볼게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자, 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1, 2까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내비두고 이제 3차 지정, 요게 2019년도 12.16 대책 때 나온 거예요. 12월 17일부터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사까지 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만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거는 동그라미 3번 3차 지정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비과세 해주고, 근무상, 취약, 특히 아까 질병의 요양, 내가 암이 걸려서 지리산 밑에 내가 이제 그 7년 동안 투병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수도권 밖에 소재한 거는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밑에 1주택 상속 볼게요.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쪽에 옆쪽에 보겠습니다. 상속 받은 집을 팔아야 비과세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해줍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집을 팔아도 중과 안 한다라고 했죠. 상속 개시일부터 5년 내에만 팔게 되면 중과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자, 다음에 존속 봉양이나 혼인, 요 두 개는 요렇게 묶으셔갖고, 존속 봉양한다 10년 이내에, 그 다음에 혼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장기저당 담보주택 같은 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10년, 5년 요 숫자 중요하고, 우리 직계존속이라고 하는 거는 몇 살? 60살, 그렇죠, 60살. 두 분 중에 한 분만 60 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소에 가시면은 60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괜찮은 경우가 나와요. 무슨 암에 걸렸다든지 이제 부득이하게 이거는 봉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인정을 해줍니다. 이때는. 자, 그리고 이제 문화재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도 이렇게 두 개를 묶으셔가지고, 일반 주택과 문화재 주택,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있으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하겠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맨 밑에 장기 임대주택 소유자와 가정용 어린이집도 요거 두 개를 묶으세요.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용 일반주택과 가정용 어린이집 요걸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거주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이렇게 5가지가 일시적인 이주택 등 2주택 갖고 있을 때 비과세 해주는 특례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쉽죠?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보다 좀 쉬울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자, 11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